요즘에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 엄청 뜨거운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삼성 스펙 4호가 6영업일 연속 상한가를 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거래 정지. 거래 정지. 너무 과일이란 거죠. 거래 정지 한 번 하고 했다가 했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는 빠지고 있는데, 야, 삼성 스펙 4호가 뭐길래 6영업일 연속 상한가냐? 참 놀라운 세상이에요. 놀라운 세상. 스펙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의 스펙이 어디냐, 무슨 대학교 나오고 토익이 몇 점이고, 그게 아니라 기업 인수 목적 회사입니다. 스페셜 퍼포즈, 특정한 목적이 있는 기업 인수를 하기 위한 회사라는 뜻인데, 스펙이라는 게 한마디로 페이퍼 컴퍼니죠. 서류상에만 있는 회사예요. 실제로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가 목적이 뭐냐? 먼저 여러분들한테 돈을 모아서 돈을 이만큼 들고 몇백억 들고 상장을 하고 있다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상장이 돼 있다가 상장할 만한 놈이 있으면은 요거를 홀라당 먹어서 상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량 비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회 상장을 할 수 있는, 물론 우리나라는 얘가 일로 먹히는데 심사를 해요. 상장을 해도 되는 놈인지 안 되는 놈인지 심사를 합니다. 이게 모든 나라가 심사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보통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스펙인데, 한마디로 요 스펙 왼쪽의 입장에서는 보통 증권사가 운영을 하는데 어떤 놈을 먹을지가 이 스펙의 가치를 정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스펙은 저 상장되는 애들 입장에서는 우회 상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그게 그렇게 또 쉽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 먹는 애 입장에서, 스펙 입장에서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비상장 기업을 찾아서 상장을 시킬 것인가, 그럼 내 가치가 더 커질 테니까 이걸로 승부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에 왜 스펙이 화두냐? 물론 이게 있죠. 주식 청약이 열풍이에요. 뭐만 하면은 몇백 대 1이야. 1억을 넣어도 10만원 나오잖아요. 한 주가 받기 힘들어. 웬만한 청약으로는. 근데 저 스펙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에요. 요즘엔 아닌데 3대 1 정도밖에 안 돼. 왜냐? 이게 공모주를 받으려면은 그 공모주는 내가 원하는 공모주니까 직접 청약을 할 수 있어서 수천 대 1인데, 스펙은 내 스펙이 어떤 주식을 뽑아올지가 약간 랜덤하거든. 모르잖아요. 이게 내가 뭘 물어올지. 우리 강아지가 뭐를 물어올지 랜덤박스도 아니고 이게 짜잔 하고 얘가 뭔가를 열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과연 뭘 물어올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나 아니면 이런 좋은 놈을 물어봐야 되는데, 애매한 거 물어올 수도 있잖아. 까보니까 꽝이라든지 이 뭐야 이런 걸 물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랜덤박스인 경향이 있죠. 물론 장점은 있어요. 스펙은 만약에 상장을 한 다음에, 스펙이 상장된 다음에 3년까지 합병을 못한다, 그러면 청산되는데 원금과 이자를 줍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내가 스펙을 사면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건 스펙을 사면이 아니라 스펙을 청약을 해서 처음에 2,000원이거든. 2,000원에 받은 다음에 얘가 청산할 때까지 들고 있으면은 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가격이 움직이거든. 여러분들은 스펙이라는 게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사면은 당연히 물릴 수 있죠. 왜냐하면 청산은 여기로 해주니까. 여기로 해줍니다. 요 가격. 요 가격에 들어간 사람은 원금 보장이라 해도 여러분들은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2,000원에 보통 보상해주는데 가격이 올라서 5,000원에 샀다. 그러면 합병 실패했을 때 당연히 손실이 납니다. 근데 스펙이 일반적으로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 주가가 이래. 진짜 이렇습니다. 진짜. 아니, 움직일 일이 없잖아. 스펙이라는 게 페이퍼 컴퍼니고 내용이 없어요. 얘가 하는 게 없어. 흡수하기 전에는, 뭐랑 합치기 전에는 은행 이자율이에요. 각도가 은행 이자율 각도야. 1%? 예를 들면 요즘 치면 1%잖아요. 1% 각도로 3년 가요.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이 현금만 있는 회사야. 현금만 있는 회사. 1% 각도로 3년 갑니다. 3년간 내 돈은 묶여있는 거고, 물론 여기다 팔면 되긴 하겠지만, 주가가 사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뭐랑 합병하냐가 중요하죠. 좋은 회사면은 쫙 오르고, 약간 미덥지 않은 회사면 그런 게 있긴 한데, 이거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최근 스펙의 모습입니다. 오늘 갖고 온 이유인데, 뭐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게 요 시간의 문제인데, 스펙 같은 경우에 얘기 드렸지만 3년 정도 보통 필요해요. 상장할 때까지 보통 1년, 2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작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스펙이라는 게 등치가 안 커요. 유동성도 굉장히 작아요. 보통 한 100억 이렇습니다. 스펙 크기가 100억, 몇백억 수준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낮죠.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사면은 가격이 이래요. 이 말을 듣는 바로 그 순간, 이거는 훌륭한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누가 조금만 사면 가격이 미치거든요. 게다가 요즘에 미국에서 작년부터 스펙 열풍이 부는데, 지금 올해는 더 미쳤죠. 한 분기에만 지난해 전체 기록을 넘어서는 100조 원을 넘었다 그러는데, 요렇습니다. 요즘에. 게다가 미끼를 던져줬죠. 미국에서. 형들이 먼저 하는 거 보여줬거든요. 형들이 먼저 하는 거 보여주니까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물론 형들이 먼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스펙이 잘 나갈 때는 어느 진짜 잘 나가냐면은 유동성이 좋을 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증시 분위기가 좋을 때, 요즘 맨날 고가죠.
그 다음에 뭔가 떡밥이 넘칠 때. 요즘 떡밥 장난 아니거든요. 슈카월드가 그래도 잘 나가는 이유가 요즘에 떡밥의 시대예요. 무슨 전기차, 무슨 자율주행, 무슨 AI, 무슨 재생에너지, 무슨 메타버스, 뭐 하여튼 많어. 무슨 코인, 뭐만 붙이면은 가격이 일단 2배 오르고 뭐잖아. 오르고 생각해요. 뭐지? 내가 산 게 뭐였지?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떡밥이 넘치지. 변화의 시기 2020년대가 열릴 때이기 때문에 저게 잘 통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펙들이 엄청나게 상장을 많이 했고, 미국에서는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상장할 스타트업이 없어요. 잘 없어. 이게 지금 스펙이 몇 개입니까? 400개래 400개. 먼저 생긴, 내가 뭔가를 먹어서 상장하겠다고 생긴 곳이 400개예요 미국에. 그럼 상장을 400곳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요즘 보면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들한테 무차별적으로 매일 일이 온대. 어떻게든 너네 상장하면 안 되겠니? 너네 상장하면 안 되겠니?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미쳤다고 할 수 있고, 저게 너무 미쳐 돌아가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것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뭐 부채로 분류하겠다. 스펙 인덱스가 조금 꺾이고 있다. 이 떡밥은 넘치는데 이 떡밥을 물어주는 붕어들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꺾이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미국은 이 스펙으로 할 때 별로 합병 심사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 미국의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작년 미국을 따라하는 거죠. 조금 늦게 스펙 청약 경쟁률이 100대1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100대1 좋단 말이야. 근데 삼성 스펙이 아까 전에 6연상이라며. 뭘 담았길래 6연상일까? 도대체 얘는 어떤 엄청나게 좋은 걸 먹었길래 6번을 오를 수 있었나? 궁금하죠?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뭐랑 합병하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래소가 물어봤어요.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삼성 스펙 4호한테. 야, 너희 주가 급등했는데 뭐 도대체 뭐를 삼키길래 이렇게 오르고 있냐? 뭐 혹시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삼성 스펙 4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인수합병 대상 회사가 있냐? 아직 없다. 6배 올랐는데 인수합병할 회사가 없다는 거죠? 우리 회사에는 돈만 있어요. 뿌한 거잖아요. 돈만 있는데 이게 왜 뭐 은행 이자를 600% 받은 거 아닐 테고. 그거 왜 올란 거야? 아니 2,000원짜리가 13,000원이 돼가는데 인수합병할 회사가 아직 없다. 언제 있는데? 여기 상장 날이거든요? 상장한 지 2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3년이니까 36개월 중에서 2일을 빼면 34개월 남은 거죠? 3년이야. 이거 언제 뭘 기다렸어? 뭐를 합병해? 3년 남았네. 그러면은 뭐 이거 왜 오른 거야? 이유가 뭐야?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올랐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유진 스펙 6호, 역시 스펙이에요. 앞에 있는 거 이제 운용사고 4연상을 했어요. 비슷한 때. 얘네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었냐? 거래소가 공시를 했습니다.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공시한 거랬어요. 특정 계좌에서 누군가가 저 스펙의 2% 이상 순매도를 했다. 한마디로 특정 계좌에서 뭔가 왕창 사갖고 뭘 했다는 게 올라온 거죠. 여기 쭉 보면은 단일 종가보다 5% 이상 누군가가 뭔가를 했다는 건데, 어떤 계좌에서 이걸 딱 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1번, 특정 계좌에서 누군가가 뭔가 매집할 거다, 뭔가 사고팔고 했다. 야, 이거 장난치는 건가? 조심해야겠다. 보통 정상인들의 생각이고요. 하지만 우리 야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뭔가 있다. 1번 아니고요. 무언가 있다. 이거 10% 40만 주를 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않았을 거다. 저거는 뭔가 정보를 아는 누군가가 뭔가를 알고 긁은 거다. 큰 손형이 했다는 거죠. 머스크인가? 한 꼬레아의 머스크 형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긁었다는 건데, 제 문제는 삼성 스펙 4호 유통 주식의 10% 40만 주가 얼마냐면 8억입니다. 우리가 상장 주식이 10% 그러면 최소 몇십억, 몇백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펙이니까 8억이에요. 이거 80억짜리 회사거든요. 80억짜리 컴퍼니이기 때문에 80억짜리니까 8억 긁으면 10%야. 그러니까 8억을 누가 위로 긁은 거죠. 이 스펙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낮아요. 시가총액 143억 이제 올라서 그런데 뭐 100억이 안 돼요. 거래량도 굉장히 적고 누군가 조금만 긁으면 가는 거죠. 8억 긁으면 저렇게 공시까지 뜨고. 그래서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한 우리들이 가서 물었죠. 물었더니 6연상을 했어요. 형들 너무 세게 묻는 거 아니야? 야, 아무것도 없거든?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공시했는데 저 공시가 만약 거짓이면은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뭔가 있는데 조회 공시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감옥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는 주가 뭐 조작 이런 거 될 수 있습니다. 뭐 정정공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엄한 걸로 진짜 속여서 공시하면은 감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모르는 뭐 이런 초보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야수 형님들이 이걸 다 알고 하셨긴 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한데 어디 가서 봤어요. 이걸 왜 사나 봤더니 이 삼성 스펙 4호니까 삼성이니까 삼성그룹 비상장에서 합병할 것이다. 보통 잘 안 일어납니다. 야, 이게. 그 삼성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야, 그러면 유진 아까 스펙 몇 호는 유진그룹과 뭐 하나?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삼성그룹의 비상장회사를 여기다 웬만하면 주겠어요? 웬만하면 사람들 눈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법률적으로 되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증권 스펙 상장 현황을 보면은 합병 트랙 레코드가 2010년부터 해서 2번 있다고 하는데 뭐 둘 다 객관적인 제3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스펙은 지금 합병을 아직 안 했잖아요. 저렇게 가격이 오르면 합병이 더 어려워집니다. 2,000원이었잖아요. 근데 13,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합병이 더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질까?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합병 당하는 이 기업, 오른쪽에 있는 얘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이 비중을 맞는 거잖아요. 몇 퍼센트를 받을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크면 클수록 자기가 받는 퍼센트가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면은 이 자기가 받는 지분율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해야 자기랑 합쳐갖고 자기가 절대 지분을 갖고 가는데, 이게 이만해져 버리면 안 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웬만한 큰 회사를 구하지 못하면은 해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삼성 스펙 4호가 분명 훌륭한 스펙이기 때문에 훌륭한 기업과 합병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만약에 3년 못하면 2,000원입니다. 2,000원이랑 가는 거예요. 만약 2,000 몇백 원이겠죠. 물론 이자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삼성 스펙 4호나 유진 스펙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스펙이고 운영하는 회사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기업을 가지고 와서 오를 수 있다, 그런 호재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까지 이제 이해하는데, 문제는 저 한두 스펙이 오른 게 아니라 14개 스펙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 스펙이 14개가 상장이 돼 있는데 14개가 동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거 그냥 사는 거죠. 얘들아 스펙 오른된다 그러니까 HTS에 가서 스펙 친 다음에 뭐가 쭉 나오니까 걔 중에 하나 뽑아 산 거 아니야. 어머 얘는 상한가니까 못 사고, 상한가니까 못 사고, 상한가니까 못 사고, 얘는 10%밖에 안 올랐다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14개가 동시 상한가를 쳤어. 얘네가 무슨 기업을 뭘 넣을지 알고 이게 뭘 넣냐가 중요하거든요. 같은 김밥집이어도 제가 참치를 넣는지 뭐 아니면은 뭐 바퀴벌레를 넣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동시상한가라는 거죠. 어차피 가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훌륭합니다. 저 같은 생각을 하면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유연상을 못 먹었죠. 당연히 못 먹었습니다. 중간에 봤는데 뭐 못 먹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저 같은 이렇게 남들이 우악 할 때 혼자서 막 이성적으로 따지고 있으면은 이제 못 버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그래 누가 그렇더라고요. 형 오르는데 이유가 뭐가 필요해?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오르는 데는 별로 이유가 필요 없는데, 확실한 거는 내려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려올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는 오케이. 근데 저는 이제 내려올 때 이유를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훌륭한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제 폭탄 돌리기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이번 주에 그래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행인 거는 제가 얘기를 드려서 빠진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상황이에요. 이미 이 상황.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제 탓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이게 만약에 금요일도 상한가였으면은 이번 방송에 이 얘기는 안 나갔습니다. 멈춘 다음에 나가야지.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말이야. 그걸 왜 거기서 해서 말이야. 다 아는 얘기 좀 조용히 하라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한두 달 내로 아마 주제가 이게 올 거예요.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저 신문 기사를 보고 이게 뭔가 한참 생각했어. 내용을 보기 전에.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뭘까? 대선 테마주.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 보자마자 알 것 같아. 우리 옛날에 뭐 MB 형님 관련주 뭐 이런 거 있었죠.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쵸, 무슨 형님 관련주. 이번에는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님 관련주. 왜?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야, 서울대 법대 동문 CEO가 한두 분이겠어? 야. 서울대 법대 동문 CEO나 서울대 법대가 오너인 기업이 한두 기업이 아닐 텐데, 내가 보기엔. 하여튼 동문이라는 이유로 학번이 같으신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선 테마주는 왜? 도지사님 왜? 사법연수원 동기다. 야. 사법연수원 동기는 뭐야? 그때 당시에는 1,000명씩 뽑았을 때 아닌가? 좀 옛날이 아닌가? 한 500명 뽑을 때인가? 동기분이 한 500에서 1,000명은 될 텐데, 앞뒤 플러스 마이너스 2, 3,000명 되고. 하여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뛴다. 대선 테마주. 옛날에는 우리 안철수 형 테마주 이런 거 있었죠. 안철수 형 테마주. 아직도 기억이 나네. 안랩 테마주 그래갖고 하여튼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슨 CEO 성함이 무슨 철수여서 올라가 그런 주도 있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붙이기 나름이니까. 스펙은 말이 돼서 오르나? 그쵸? 말이 돼서 오른 건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오를 순 있어요. 한탕,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바보가 있을 때,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이 노래의 끝은 보통 저기죠. 전 노래 중간은 모르겠는데, 끝은 알아요. 끝은 보통 다 아는 그쪽으로 가더라. 자, CJCGV가 3,000억인데 2,100억짜리 영구 시비를 냈다. 근데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뉴스예요. 금요일까지였죠. 2,100억 원 규모의 영구 전환 사채. 여기에 돈이 얼마가 몰렸대더라. 16조가 몰렸다는 등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엄청나게 몰렸대. 2,100억을 받기 위해서, 청약을 받기 위해서.
왜 그런 일이 펼쳐졌냐? 일단 저 CJ CGV 연구 시비가 주주들한테 먼저 청약을 받았는데 미달났어요. 미달이 났기 때문에 이제 2천억 정도가 시장에서 공모를 받게 되는 건데, 물론 저 CJ 그룹이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투자자들의 기회를 확대를 위해서 불참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불참을 하고 그 2천억이 우리한테 공모를 나오게 됩니다. CJ 입장에서는 사실 CJ CGV에 돈을 많이 넣었어요. 작년에 900억, 또 유성증자에서 2천억, 거의 3천억을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넣으면은 뭐 한 4천억, 5천억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이제 외부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걸 밝힌 거죠. 자, 그러면 저게 왜 저렇게 인기인지 봅시다. 일단 전환사채가 뭔진 다 아시죠? 쉬운 얘기부터. 이제 다 아시지만 전환사채 CB,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가 부여한 채권.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대면 이걸 주식으로 바꿔주죠. 그 중에서도 영구채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기가 없거나 만기가 30년, 만기가 50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긴 채권들이 있어요. 이걸 영구채권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상 자본으로 인정해 줍니다. 뭐 갚으려면 멀었으니까 거의 안 갚아도 되는 내 자본으로 인정해 주는데, 영구 CB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변경되면은 친구가 되는 거죠. 나랑 같은 주주가 되는 거니까 자본이고, 변경하지 않아도 사실상 뭐 30년, 50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본과 가깝다. 그래서 자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 CGV 영구 CB를 보면 내용을 봅시다. 발행 예정 금액은 3천억이고요. 만기는 30년입니다. 연장 가능하고요. 신용등급은 BBB인데 BBB면은 대기업 치고는 좀 낮은 거죠. 보통 대기업들은 싱글 A나 더블 A급에 있는데 뭐 대기업 계열사 치고는 아주 낮진 않지만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표면 금리, 발행 금리는 1%입니다. 30년간 1%를 받는 건데, 자, 간단하게 이게 왜 이게 인기가 좋았냐? 보시면은 콜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콜옵션이 뭐냐면은 CJ CGV가 나중에 5년 뒤에 이 채권을 다시 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의 사줍니다. 80%에서 90% 확률로 사주는데 왜 사줄 수밖에 없냐? 5년 뒤에는 1% 수익률을 금리가 3%로 스텝업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CJ CGV 입장에서는 1%의 비용으로 돈을 빌려뒀는데 5년 뒤부터는 3%, 또 매년 0.5%씩 비용이 늘기 때문에 거의 채권을 다시 사주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CB의 아름다운 아래죠. 전환 가격이, 주식으로 바꿔주는 가격이 26,600원이에요. 근데 현재 가격이 3만원대야. 15% 깎아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3만원짜리 주식을 25,000원에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 채권을 사면 바꿔주는 거죠. 게다가 언제 바꾸냐? 7월 8일 다음 달, 한 달만 버티면 15% 싸게 해주는 거죠. 사고 싶습니까? 한 달만 버티면. 물론 한 달 동안 가격이 나락으로 가면 할 수 없지만 한 달을 버티면 3만원짜리 주식을 25,000원에 주는 거죠. 바꿀 수 있는. 야, 이거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몰린 건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15% 심지어 20% 가깝게 할인해서 전환을 해주는 거냐? 주식을 왜 이렇게 싸게 주는 거냐? 이거 주주 손해 아니냐?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왜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손해볼 거 하지 마라. 자본 늘리지 마라. 주주들 손해다, 기존 주주들. 그쵸. 하기는 싫은데 CJ CGV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1분기 부채 비율이 지금 2,373%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이 회사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주주들의 손실을 보면서 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 주주의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날아갈 수 있다. 부채 비율이 2,300%, 2,300%. 물론 그렇게 된 건 이유가 있죠. CJCB가 영화관인데 코로나잖아요. 지금 적자가 얼마가 났냐면 2020년에 3,920억이 났어요. 자본이 한 7, 8천억 될 겁니다. 절반이 날라갔어요. 절반이. 반밖에 안 남았어. 이거마저 날라가면은 자본 잠식이죠. 자본 잠식이면 갈 수 있거든요. 상장 폐지도 될 수 있어.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5%, 20%씩 시비를 주면서 손실을 보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면 되잖아. 금리 조금 더 주더라도 일반 회사채 발행하자. 주주들 손해보지 말고 전환 가격 이런 거 해서 주지 말고. 물론 이렇게 하면 좋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CJ CGV가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보시면은 CJ CGV는 안정적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12월 6년 만에 채권 모집을 했어요. 나한테 돈 빌려줄 사람 손, 뭐 금리 얼마 줄게 손,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다. 전량 미매각이라는 거죠. 야, 이게 자본의 절반이 날라갔거든요. 지금 신용등급이 하고 있어요. 싱글 A 풀, 싱글 A 마이너스, 트리플 B까지 내려갔잖아요. BBB 내려가고 하고 있는데 누가 돈을 빌려줄 거냐 이 말이죠. 웬만한 금리로는 또 금리를 너무 높게 주면 그 빚 갚다가 날라가지. 그렇다고 금리를 막 7%, 막 9%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3천억 빌리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7%면 1년에 210억씩 날라가잖아. 이자 비용으로. 이게 너무 큰 거니까 금리를 너무 높게 할 수도 없고, 게다가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이게 지금 신용등급이거든요. 어지간한 금리로는 돈을 안 빌려줘요. 게다가 CJ CGV 주가인데
아,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꼭 손절을 잘 하십시오. 예, 맨날에 많이 얘기했죠. 여기 어디에 들어갔던 제 과거 생각이 나네요. 야, 손절을 잘 하십시오. 야, 아, 오랜만에 보니까 높은 데서 팔았네. 고점에서 팔았습니다. 고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근처 어디죠? 야, 7만 생각하면 3만 원 됐으니까. 15,000원 갔다 왔죠. 7만 원이 15,000원이면 이게 몇 %입니까? 마이너스 80% 찍었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안 늦었을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사랑해요, CJCGV. 자,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차라리 증자를 해라. 15% 20%씩 할인해가면서 주주를 손해보지 말고 자본 잠식이 문제면 늘리면 되잖아. 늘리면 되죠. 늘리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3천억이에요. 3천억 이상의 대규모 증자가 필요한데 저걸 다 소화하려면 3천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주가 하락과 추가 할인이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 주주들한테 지금 현재 가격으로 3천억 사주세요. 그럼 누가 사줄 거야? 잘 사기 힘들다는 거죠. 게다가 CJCGV가 지금 현 시가총액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30% 이상으로 물량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어차피. 그러면은 과연 주가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리고도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어차피 가격이 할인이 있어야 된다. 돈을 받으려면 3천억을 사람들한테 자본 충원을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정상적인 방법으로 힘드니까. 자,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자. 15% 할인된 가격으로 영구 채권을 줄게. 사실상의 증자와 가깝죠. 이거 다 바꿀 테니까. 채권을 들고 있지 않고 대부분 바꿀 테니까. 만약에 안 바꾸면은 5년간 1%로 돈 빌린 거죠. 감사합니다. 5년에 1%로 물린 거예요. 스텝업 해도 3%고 엄청 금리 아꼈지. 지금 7% 8%에도 빌려줄까 말까 하는데 뭐 거의 뭐 공짜로 빌렸다고 할 수 있고 3천억을 1%면 얼마입니까? 1년에 30억이잖아요. 8%를 했으면 240억이에요. 1년에 200억씩 아끼는 거야. 얘들 만약 주식을 안 바꿔주면 만약에 주식으로 바꿔준다 얘네들이 그러면 친구지. 바로 같은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너랑 나랑 순식간에 친구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물론 할인폭을 좀 줄이고 싶겠죠. 그리고 할인폭을 줄이면서도 3천억을 전부 다 모으고 싶은데 할인폭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사실은 전환사채라는 게 보통은 CB가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3호로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해요. 주주들끼리 하던지 어디 기관을 껴서 하던지 이런 식으로 3호로 하는데 문제는 3호로 하면은 조건이 1년이에요. 1년이 지나야 전환 청구권을 보통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가의 변동성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할인율을 좀 많이 줘요. 20% 주던가 아니면 중간에 할인율을 바꿔줘요. 할인율을 한 10,000원으로 해줬는데 15,000원짜리를 주가가 떨어져서 주가가 8,000원이 됐다. 그럼 리픽싱이라 그래서 전환 가격을 또 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율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데 이번 CJCGV는 일반 공모청약이죠. 그래서 불과 한 달 뒤에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할인율을 조금 덜 주고도 돈을 모았다고 할 수 있고 이 정도면은 뭐 시가총액 대비 30% 현 자본 대비 약 2배를 15% 정도의 메리트를 주고 발행을 받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영화관 정상과 기대감이 있잖아요. 게다가 저게 또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정도 되면 무조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주가가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는 기업이나 경기가 안 좋을 땐 잘 안 돼요. 근데 영화관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야 요거 좀 희망이 있거든. 이거 안 그래도 사볼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15% 깎아준다 그러니까 야 요거 요런 생각을 해야 사실은 이 흥행에 성공을 하는 건데 이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야 영화관 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16조 원이 몰리고 경쟁률이 76대1 15% 할인하고 한 달을 들고 있으면 되니까 돈이 몰렸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이게 정확히 한 달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주식을 실제로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에 15%인 거죠. 그 정도에 걸고 야 할만하네. CGV를 원래 사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면 한 달 반 내가 락업을 하는 대신에 15%면 야 15%면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물론 저게 이제 3천억의 매도 가능 물량이 등장할 수도 있죠. 다 같이 바꾸게 되면 물량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저런 생각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기대감이 높은 곳들은 저런 식으로 돈을 모으는 게 그래서 요즘에 기업들이 요즘에 증시가 좋잖아요. 청약에도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CB나 BW 같은 이런 발행들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거나 자본을 충원할 수 있는 길로 다들 모이는 거죠. 조금 줘도 되거든. 주식이 좋아질 걸 생각하면 조금 줘도 되기 때문에 요즘에 금리 이득을 보려고 많이 모이고 다른 얘기 조금만 드리면은 HMM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현대상선. HMM이 보면은 파생 상품 손실이 8천억 이상 났다라고 뉴스에 떴어요. 6월 2일 날. 8천억의 손실이 났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전환사채가 예전에 5천원에 발행한 게 주가가 47,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지. 5천원에 주기로 했는데 47,000원이 됐어. 이게 몇 배입니까? 9배가 올랐어요. 9배가. 야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가격이 현대상선 들어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가가 이렇잖아요. 미쳤죠.
여기 어디서 옛날에 발행했던 게 지금 이걸 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물론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이어서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전환 가격은 5,000원이고요. 무지막지한 뭐 같은 손실이 왔다는 거고, 3월 말 종가로 29,000원인데 지금은 4만원대죠. 4만원대이기 때문에 손실은 사실 더 났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그냥 주식을 주는 거잖아. 회사가 차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식을 발행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손실이냐? 정확한 판단이신데 사실은 이게 현금 손실이 아닙니다. 악재가 아니냐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계상의 숫자야. 회계상에서 부채가 8천억이 생겼다. 근데 주주들이 돈을 넣어주잖아요.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이 8천억이 들어온다. 퉁!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 돈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뭐 이게 회계상으로는 저렇게 손실이 찍히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사는이 저거를 이제 진짜로 주식으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은 채권으로만 받아갈지 이런 게 뭐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거 주식을 전환하겠지. 안 할 사람이 어딨겠어요. 거의 뭐 8배 9배가 났는데, 산업은행이니까 뭐 국가기관 뭐 그런 걸 산업을 위해서 전환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아마 하겠죠. 아마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